자,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됩니다. 빠른 입장을 위해서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오늘 연극 돼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위가 어두우니까 한 줄로 조심해서 입장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설날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돼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많이들 찾아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오늘 다큐멘터리를 위한 가상의 연극 무대입니다.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듯 상상하면서 오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아마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평생 동안 돼지라는 별명을 듣고 살아온, 그래서 누구보다 돼지를 잘 알고 돼지와 친숙한 김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설날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다름 아닌 돼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저 돼지가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600년 만에 찾아왔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아이를 낳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돼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07년 1월 1일 새벽이었죠. 강원도 속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든 걸까요?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포천서요. 일부러 해맞이 행사하러 오셨어요? 예.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여행 가보고 단합, 화목, 화합. 아들내미가 이제 군대 가거든요. 2월 6일 날. 수능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원. 그냥 가족들 편안하는 거. 우리 동해 바다를 향해서요. 한성 실치!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청한 한성 실치! 네, 고맙습니다. 좀 시원하십니까? 예,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새해 첫날을 좀 더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강원도 속초를 찾으셨군요. 행사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됐고요. 속초 앞바다를 가득 메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황금돼지 소나기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물론 저도 황금돼지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5, 4, 3, 2, 1. 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아름답게 쏟아오는 오색풍선과 도구를 한껏 담은 황금 돼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로 와. 예, 그만하세요. 지금 해가 떴는데요. 그러면 가리가 안 보여요.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라고요. 예, 어머니 저 두손이요. 예, 해 잘 받고요. 어머니 올해 건강하십시오. 예, 아버지한테도 한번 아니요, 지금. 예, 조금 떴어요. 사실 그날 해는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더군요. 참,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황금돼지는 다름 아닌 황금색 돼지 저금통이었답니다. 제가 지금 붉은색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봤던 돼지 저금통은 붉은색이었죠. 그런데 이날 등장한 돼지 저금통은 황금색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황금 돼지 저금통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김에 서울에 도착한 후에 황금 돼지 저금통을 사기 위해 문구점에 갔었죠.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돌아다녀도. 아유, 그리고 구해다 달라고 그래도 지금 구하질 못해서 못 갖다 줘요. 구할 수 없어서 못 판다고요? 저도 하나 꼭 갖고 싶은데요. 우리 아들도 하나 사주고 싶고요. 내친 김에 황금 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있다는 한 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정말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군요. 한쪽에서는 플라스틱 금형을 뜨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저금통을 포장하느라 무척 바쁘신데요. 잠깐. 여기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돼지 저금통은 몇 개나 되죠? 주야로 해갖고 한 15,000개에서 2만 개 하루에요. 예, 진짜로 줄 서서 기다렸다 가지고 해요. 도매상들끼리도 싸움이니까. 돼지 금형 있는 데는 무조건 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돼지 때문에 가져가는 대로 현금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최고예요. 겨울에 일이 없어요. 올해 황금돼지의 덕분에 이곳에도 복이 터진 거죠. 일복이 말이죠. 매일 돼지 저금통을 만드시니까 돼지 꿈도 자주 꾸시나요? 솔직히 지겹죠? 저 혼자가 6,000마리. 근데 돼지 꿈을 끝날 로또도 사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돼지를 매일 보셔서일까요? 지겹다고까지 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듣기엔 장사가 잘 된다고 자랑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황금돼지 저금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에는 또 다른 황금돼지가 등장했습니다. 네, 600년 맞은 돼지를 맞이해서 복돼지 한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돼지는요, 그냥 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돼지는 코가 크니까 코에 불을 켜고 달리는 돼지입니다. 밑에 사랑의 버튼. 돼지 저금통, 돼지 모양의 손전등과 라이터, 그리고 며칠 전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는 황금돼지 모양의 초콜릿까지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이렇게 황금돼지해를 맞아 아이디어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귀여운 돼지 모양을 한 상품들이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왠지 살아 움직이는 실제 주인공 돼지의 귀여운 모습이 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재밌어요. 귀여워요. 아기 같아요. 이곳이 어딘지 대강 짐작이 되시죠? 예, 이곳은 서울 대공원의 동물원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아이들과 미니돼지가 만나는 행사가 있네요. 돼지를 직접 만진 아이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돼지를 하면요. 돼지를 하면 코가 생각나요. 왜요? 왜냐하면요. 코가요. 벌럭벌럭하고요. 재밌게 생겨서요. 우리 엄마가 돼지띠예요. 엄마가 생각나겠네, 그럼? 네. 돼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2007년도요. 진짜? 네. 왜요? 2007년도가 돼지띠로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올해가 돼지해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2007년의 시작이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이곳에서도 시끌시끌 무언가가 시작될 모양이군요.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출산 장려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황금돼지에게 2007년 건강한 출산도 기원해 보시고요. 자, 하늘이 저기 돼지띠 애비 어머니, 그래 예정일이 언제신가요? 4월 12일이요. 뭐 제복 많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오늘 아침에 또 어느 분이 어느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황금돼지 때 태어나니까 뭐 앞으로 인생이 걱정할 건 하나도 없겠다 이러시던데요.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똘똘아 엄마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보자. 예, 아가도 엄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도 황금돼지 저기도 황금돼지, 올해 유난히 황금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과연 황금돼지 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민속연구과장, 미래역학연구소 이상인 소장, 사주아카데미 노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상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600년 만에 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과연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한간에서들 많이 떠들고 있는 황금돼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해년하고 약간 거리가 좀 멀습니다. 올해가 정해년이죠. 이제 올해 태어난 이제 정해성은 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갛다, 불빛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을 타고난 정해년. 사실 황금돼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이상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진기 과장님, 그렇다면 600년 만에 찾아왔다는 황금돼지해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작년에 했던 쌍춘절의 결혼붐과 더불어서 올해 새해 결혼붐 다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출산붐을 대비해서 황금돼지 마케팅이 자리하면서 이 황금돼지띠의 해라는 용어와 풍습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약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신드롬인 것 같아요. 중국은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가 쌍춘년이었고 경제가 부흥이 되니까 유독히 황금을 좋아해요. 빨간색과 황금. 이게 이제 중국 민족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니까 어떤 돈과 돼지를 또 동일시 여기고 그러면서 황금돼지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노혜정 대표님은 아마도 중국에서 전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6년 10월까지 혼인신고 건수가 총 25만 6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05년보다 3.7% 증가한 거라는데요. 덕분에 여기저기로 나간 축의금 때문에 제 주머니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천진기 과장님,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과거의 정해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럼 이제 황금돼지 때가 좋았다면 600년 전에도 좋았을 것이고 또 600년만 돌아온다면 1200년 전에도 좋았을 것이고 1800년 전에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냈을 때 오히려 다른 해에 비해서 좋은 일보다는 흉조라든지 날씨의 큰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돼지띠의 속설의 근거를 찾지 못한 이유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말해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는 흉조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상 날씨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군요. 사실 황금돼지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황금돼지 열풍은 그저 하나의 마케팅 전략 정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상술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2007년이 황금돼지다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볼 상황은 없는 거거든요. 국민 모두가 황금돼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구태고에다 고춧가루 뿌릴 일은 없다는 거죠. 정해년, 한자로 보면 고물의 정, 돼지해. 여기서 정은 사주명리학상 불의 기운을 띠고 있어서 붉은색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해년은 황금돼지해가 아닌 붉은돼지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황금돼지란 말이 나온 건 우리 모두가 그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고요. 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로 이 소리요. 들으셨습니까? 이 소리는 돼지 소리의 주파수를 변조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지 소리를 가지고 신기한 음향 분석 작업을 하고 계신 공주대학교 이동재 교수님을 찾아가 이 작업 과정에 대해 직접 여쭤봤습니다. 돼지의 성분구조, 역시 첫 번째 점입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몇 해 전 돼지의 음성이 충분히 음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이 논문을 발표하셨죠? 논문 제목이 왜 돼지는 그토록 당차고 비교적 맑고 음악적인 특색을 가진 비명을 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및 관계되는 음향 물리학적 이론. 돼지는 왜 그토록 당차고 비교적 맑고 음악적인 특성을 가진 비명을 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및 관계되는 음향 물리학적 이론이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돼지 소리의 비밀이 뭐죠? 아주 힘이 있죠. 아주 당차게 왜 하면서 올라가는
그 소리, 바로 이러한 소리는 사실은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피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 노래를 또 성악가들이 잘하기 위해서 가장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돼지와 같이 그러한 소리를 낼 수가 있을 때 득음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우리는 보통 듣기 싫은 소리를 돼지 소리에 빗대어서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돼지한테 좀 미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자칭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한 돼지의 소리, 노래로 표현하면 이 정도쯤 될 것 같다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돼지가 그토록 당차고 또 아주 파워 있는 음색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몸의 균형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둘레가 둘러주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고음력을 올라갑니다. 고음력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랑을 표현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분야죠. 현재의 가장 유명하신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죠. 그분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의 몸을 보십시오. 배둘레를 한번 봐주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일반인들이 2~3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돼지가 고음을 낼 수 있는 것의 비밀은 그의 허리둘레였군요. 파바로티가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배둘레 때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저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Chiedo per mano entra por te vento. 감사합니다. 앞에서 황금 돼지의 실체도 알아봤고 돼지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평론가 이상용 씨 말에 따르면 꼬마 돼지 베이브, 샬롯의 거미줄 등 헐리우드 영화 속 돼지는 주로 행운, 복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 영화 속에서 돼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동양에서는 좀 선악의 구분이 좀 더 뚜렷하게 돼지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의 돼지는 치히로의 부모가 돼지로 변하는 초반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뭐 돼지가 어떤 의인화된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탐욕스러운 그 존재 자체, 돼지로 변모한 어떤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돼지의 이미지는 또리 장군 시리즈 중에 한 편이 이제 북한을 정면으로 다루는 동물화 시켜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또리 장군 앞서간다 건널 것 없다 영예하는 불경 수령님의 보계자이신 아들 김정일 동지의 자신이를. 그럼 넌 누구지? 나 말이야? 난 또리야 우리 숲속의 또리 장군이란 말이야 이 여원님의 머리도 또리 너희들보다 장군이 영예. 보면 북한의 병사들이 보통 늑대나 여우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일성 수령에 해당되는 그 당시 표현을 따지자면 김일성에 해당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돼지라는 어떤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뭐 다른 거 없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돼지의 이미지를 안 좋게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저도 또리 장군이란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정말 북한 사람들이 모두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또 돼지는 영화에서처럼 욕심 많고 포악한 동물인 줄 알았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리 장군에서처럼 돼지를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쓴 소설이 있죠. 1945년에 출판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스탈린의 독재 통치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을 연극으로 이 무대에서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연극은 등장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인자한 돼지 메이저가 존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매너 농장에서 동물들을 불러 모아 연설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맞아. 다들 모이셨군요. 이 늙은 돼지가 오늘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는 하루에 몇천 갤런씩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그 우유는 결국 인간들이 다 먹어버리고 말죠. 하나도 남겨주질 않는다고요.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달걀을 낳지만 내 귀여운 아이들은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12해를 살면서 새끼를 400마리 넘게 낳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 잔인한 칼날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킵시다. 어서! 힘으로 농장을 바꿉시다. 혁명을 일으킵시다. 혁명을! 결국 며칠 후 동물들은 혁명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야, 이제 동물의 시대가 된다! 우리 동물들은 주인이 된 거야! 그래, 이제 이곳은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부류로 인정받아온 돼지들. 그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크고 사나운 인상을 가진 나폴레온이라는 돼지가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끌게 된 듯하네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의 농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동물들의 동물농장입니다. 와, 동물농장 만세! 앞으로 이 농장은 우리들의 힘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돼지들은 이런 시기가 올 것을 생각해서 지난 석 달 동안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저 나폴레온을 도와 우리 돼지들이 완성한 저기 저 7계명을 자 모두 힘차게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로 다니는 자는 모두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이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엄마, 그런데 큰일이군요. 사람들이 가고 없으니 이제 우리의 젖은 누가 짜주나요? 그것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돼지들의 발은 소젖을 짜는데 안성맞춤이랍니다. 우유를 짜낼 수 있도록 어서 양동이를 가져오세요. 돼지들은 농장을 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이것저것 동물들의 문제까지 척척 해결해 주는군요. 이 정도면 동물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도 같은데요. 말들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들판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오리와 암탉들은 건초 부스러기들을 날라주시고요. 저기 저쪽으로요. 그런데 이쯤에서 보니 돼지들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에게 지시만 내리는 것 같기도 하군요. 아니 글쎄, 돼지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뭔가 잘못 본 게 틀림없어요. 이 농장을 동물들의 농장으로 이끌어준 돼지님들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보같이 믿고 계시다니. 저는 지난번에 돼지들이 인간들을 초대해서 카드 놀이를 하고 맥주도 마시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글쎄. 어머,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오호, 돼지들이 주동한 혁명은 정작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세종대 영문과 라이언 노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설 동물농장 속에서 인간은 욕심 많고 더럽고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절대로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인간이 돼지인지 돼지가 인간인지 그 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나쁜 건지도 가늠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요. 중앙대 영문과 손정희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욕심이 많고 게으르고 또 다소 우둔하기도 한 그런 돼지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예라고 보입니다. 특히 나폴레옹이라는 그 좀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이 돼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부패한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결국에는 자신이 그 타파하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는 그런 아주 희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는 돼지를 통해 돼지의 속성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빌어서 탐욕과 같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경대 영문과 윤희수 교수님, 서양의 문학작품 속 돼지는 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나요? 인간에게 상당히 공헌을 하면서도 인간의 그 아주 지속적인 식량이 되어 왔으면서도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서양 문화라든지 서양 문학에서의 돼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랑 좀 다르죠. 네. 그렇다면 우리 문학 속에서는 돼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돼지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효석의 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3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인데 여기에 시기라는 시골 총각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푼씩 알뜰히 모은 돈으로 어느 날 시기는 암돼지와 수돼지를 한 마리씩 식구로 맞아들였죠. 돼지 우리에 넣기도 아까워 자기 방 안에 재우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애지중지 돼지들을 길렀는데요. 글쎄 어미저지 그리워서인지 이 수돼지는 한 달도 못 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암돼지. 6달을 고이 길러 이제 겨우 암돼지 티가 나는 이 녀석을 데리고 우리의 주인공 시기가 향하는 곳은 종묘장인 모양이로군요. 녀석아 이리 와. 에이 이 녀석 어서 이리 오래도. 어떻게 오셨나? 예 저기 한 달 정도 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게 돼지가 임신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끌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 아무리 짐승이 길어서니 이렇게 어리고서야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 이 빌어먹을 놈이 돼지. 아이고 저런, 돼지가 아프기라도 하면 나무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온종일 이 짐승의 시중을 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시기였는데 돼지에게 애꿎은 매질을 해대는 걸 보니 바로 요 종묘장의 묘하고 민망한 분위기가 순진한 시골 총각을 무척이나 무안하게 만들었나 보군요. 여보소, 어쨌든 저기 저놈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려. 예. 이쪽으로 와, 이 녀석아. 어서! 아이고, 황소 앞에 암탉마냥 겁을 먹고 달아나니 저를 어쩌노. 꼼짝 요동을 못하게 붙들어 매는 수밖에. 이 녀석 잡았다. 분이 그것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분이는 대체 어디 있노? 분이요? 이 민망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시기의 입에서 이 순간 튀어나온 이 이름은 바로 시기가 사랑했던 이웃집 여인의 이름입니다.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어느 날 시골을 떠나버린 분이를
시기는 다름 아닌 종묘장에서의 이 순간에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암퇴지를 향해 수퇴지가 돌진하는 상황을 매개체로 해서 떠나간 분이를 그리워하는 시기의 마음을 표현하려 한 작가 이효석의 숨겨진 의도가 아닌가 싶군요. 다 됐군. 이번엔 틀림없을걸. 예, 여기 50전 두고 갑니다. 수퇴지와의 거사를 치른 돼지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련하게 기차 소리가 들려오는 철로를 멍한 눈으로 걸어가면서 시기가 혼자서 뭐라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요. 이 길로 장에 가서 이 돼지를 팔아 아무데로나 떠나버릴까? 분이를 찾아내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오죽 재밌을까? 기차! 내 돼지죠! 돼지고 뭐고 이 정신 빠진 놈! 어디라고 이 건너먹을 건너! 내 돼지는 어찌 됐단 말이오? 당신 몸 안 다친 것만으로 운 좋은 줄 알아! 아이고, 내 돼지. 내 불쌍한 돼지. 분이 생각에 몽롱해진 시기의 손을 떠나 시기의 돼지는 그렇게 달리는 기차 저 너머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 걸까요? 인간의 그 힘, 에너지 그런 것을 그 상징화한 대표 작가로서는 이효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돼지가 하나의 그 이 성적인 활력, 구체적인 그 남녀의 관계를 그 이끌어주는 그 매개체로서 등장했던 그 이유는 아마 그 이 돼지가 이 활력적인 그 생애 에너지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짐승이라고 하는 발상이 그 효석에게는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 돼지가 잉태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분이가 떠났듯이 이 돼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와 분이의 그 영원한 헤어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이 상징적 의미로 처리된 것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문권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효석의 작품 돈에서 돼지는 생의 활력, 생의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문학작품 속 돼지들을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돼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만히 있자. 돼지를 만나는 곳이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꿈이 있었군요. 꿈 중에 꿈하면 돼지 꿈이 빠질 수 없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은 돼지 꿈 꿔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게 안 꺼지더라고. 그 돼지꿈만 꾸면 복근을 살라는데 안 꺼져, 당체. 그거 무시 못해요, 돼지. 그래가지고 돼지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돼지가 이렇게 많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뭐 검은 돼지가 뭐 나타나가지고 뭐. 그죠? 뭐 집 살 때. 그렇다면 모든 돼지 꿈은 다 좋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돼지 꿈은 좋은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꿈은 반대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꿈은 반대가 아니라 그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돼지 꿈이라 하더라도 꿈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커다란 돼지가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또는 자기가 돼지를 몰고 들어오는 꿈이 좋죠. 반대로 뭐 죽은 돼지를 가져온다든지 돼지를 갖다가 좀 내쫓는 꿈이라든지 또는 돼지를 갖다가 파는 꿈으로 진행이 됐다면 어떤 재물이나 이권에서 좀 손실이 날 수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돼지 꿈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꿈이라고들 흔히 믿어왔지만 홍순래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돼지 꿈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셈이군요. 아주 그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그 큰 돼지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농촌에서. 그래서 이 돼지가 얼로 들어와 하고서 이제 마침 옆에 그 삽자루가 있더래요. 그래서 삽자루로 돼지를 내쫓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돼지 꿈을 꿨다고 이제 복권을 사러 나갔죠. 드디어 이제 추첨일이 됐는데, 정말 딱 보니까 돼지 꿈을 꿔서 그런지, 조 맞고, 10만 단위, 1000단위, 100단위, 다 돼갖고 이제 10단위하고 단단위 두 자리 맞으면 이제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돼지 꿈이 1등 될 거다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휙 날아가더니, 만약 5번이라면 옆에 4번으로 딱 빗나가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거라도 틀리면 아차상도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된 거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참, 홍 박사님은 돼지 꿈 많이 꿔보셨겠군요. 최근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저는 돼지 꿈 한 번도 못 꿔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꾸게 될 날이 있겠죠.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좀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도 또 언젠가 돼지 꿈을 꿀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돼지 꿈.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주인공 돼지, 참으로 신통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고구려 시대 유리왕 때에도 돼지에 얽힌 아주 신통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여기 유리왕이 등장하시네요. 이곳 낭랑의 구릉에 모인 고구려 백성들아, 오늘 사냥한 돼지를 하늘과 산천에 바치도록 하자. 고구려의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돼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에는 깊은 강이 흐르는 이곳은, 아니, 네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짧은 다리로 그리 달렸던 것이냐? 유리왕은 시조 주몽의 왕위를 이어받아 37년간이나 고구려를 다스리면서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그가 이룬 업적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길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대단한 업적 뒤에도 신통하디 신통한 우리의 주인공 돼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돼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돼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미련한 것 같아요. 먹보라가지고 많이 먹겠다는 생각이. 욕심쟁이. 뚱뚱한 사람. Dirty. And smelly? Kazakhstan is Muslim country, so pigs are usually not eaten because it's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라서 사람들은 돼지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돼지 하면 복 아닌가요? 복.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길한 동물? 다복한 느낌? 복이 많이 있는 뜻이요. 순진하고 편안함. 풍성하고 넉넉하고. 우리 국민 영양 정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보통 돼지는 게으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다는 터키인 웨이스 씨. 처음 한국에 와서 아주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오프닝 세레머니 참석하게 됐어요. 돼지 머리 앞에서는 절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다가 돼지 머리 이제 입에는 10,000원짜리들 몇 개는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도 너도 좀 해라. 저는 그거 못하겠다고 존경하지만 그 문화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너 돼지 비슷하다, 너 돼지 닮았다, 아니면 너 돼지 같다,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되게 화 많이 내고, 돼지는 완전히 더러운, 진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한 욕입니다. 한국에서는 복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돼지 머리 고사를 지내는데 이 장면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에겐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다고 하는군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알라 신의 말씀이 적힌 코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보란 2장 173절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요 한 구절이에요. 알라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도록 금지한 것은 그 사육 짐승의 고기, 피, 돼지고기와 잡을 때 알라의 이름으로 잡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잡은 것들이다.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도대체 왜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동물 사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그 삶의 순기능과 의식주 동반자 기능이 얼마만큼 크느냐, 효율성의 문제로 이제 결정하거든요. 돼지는 이동과 수송 기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주지만 잘못 먹으면 탈나는 장기 보존 기능이 없죠. 특히 돼지는 인간에게 잉여 젖을 주지 못함으로써 치즈나 요구르트, 유당 같은 엄청난 유제품을 전혀 주지 못하고, 특히 돼지는 또 전쟁 보조 기능도 없죠. 그런 면에서 의식주 동반자 기능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생태 조건에서 이제 돼지가 금기시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이제 코란이라는 하나의 종교적인 금기로 이제 이어진 거죠. 관습적 금기가 종교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말씀인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셨던 이휘수 교수님께서도 돼지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의 학교를 옮긴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그 무심결에 우리 집에 이제 돼지 저금통을 줬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동전을 넣었는데, 생일날 이웃 이제 터키 아이들이 놀러 와서, 우리 아이의 집에 이상한 동물을 키운다. 어떤 저주의 상징인 돼지를 집에서 키운다는 소문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경악하고 친구를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하나도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는 충격이나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종교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돼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돼지 소리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In English, they go oink. They say oink oink. Oink, oink. Boo, boo, boo. In Japan, boo, boo, boo. It's like хрю, хрю, хрю in Russia. Or 크류. 크류, 크류. 那个声音啊。猪头猪尾猪屁股猪尾巴. 나라마다 돼지를 흉내내는 소리도 다 다르군요. 정작 돼지라는 동물이 내는 소리는 다 같을 테지만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돼지에 대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This Little Pig Went to Market. 이 노래는 보통 미국에서 유아들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읊어주는 동요라고 하는데요. This little pig went to market. This little pig stayed home. This little pig had roast beef. This little pig had none. And this little pig cried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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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way home. This little pig went to market. 40개 오늘 갖다 버려야 돼야. 왜 40개를? 저기 100kg 잡아보라고. 얼마나 잡아? 여기 괜찮아? 조금 시끌시끌하죠? 들으신 노래 가사대로 시장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 바로 서울 독산동의 축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저기 뭔가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여기서 보기엔 좀 묵직해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둥근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내려놓으신 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머리 봐보세요. 이거 한번 생머리 한번 촬영해가지고. 자세히 보니 돼지 머리군요. 돼지 머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 많이들 찾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파세요? 작업에 있을 때는 한 100개. 좀 없을 때는 한 80개. 평균 80개나 팔린다고요? 오, 이사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은가 보군요. 그것뿐 아니라 돼지 머리는 순댓국의 재료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저는 돼지 머리를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돼지 머리를 보면 늘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설마 죽는 그 순간에 그런 환한 웃음을 짓는 건 아니겠죠? 웃는 돼지를 갖고만 찾더니 웃는 돼지가 뭐 어디 있어? 웃는 돼지가 없지. 시장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특별히 웃는 돼지가 있다는 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이곳에 진짜 웃고 있는 돼지가 있나요? 있고 그래도 있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른 가게 웃는 거랑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더 웃고. 이렇게 이제 마사지 해주잖아요. 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가 이제 면도 한다고 하면 좀 살벌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사지 한다고 해야 좀 부드러운 맛이니까. 그래서 돼지가 그래도 복이 많은가 봐요. 눈을 뜨면은요, 보기가 그래요. 무서워요. 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져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또 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웃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서요? 웃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찾질 않아요. 아예 생각인 것이 그 드링크병으로 이렇게 꼽아놓으니까 이렇게 입이 딱 벌려지면서 미소가 환하게 찢잖아요. 미소. 네? 이 살인 미소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 미소가 한마디로. 아, 작은 병을 돼지 입에 꽂아 놓는 것이 돼지의 미소를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셨군요. 이렇게 돼지를 매일매일 만지시다 보면 돼지 꿈도 자주 꾸시겠어요? 부위별로 꿈을 꾸시더라고요. 부위별로요? 예, 예. 어떤 머리, 이렇게 이제 뭐 내장 이런 거, 삼겹살 이런 거만. 그래서 올해는 또 복이 많이 나나. 우리 이제 큰 딸이 올해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이어서 자기 학업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가족 건강하고 또 내가 이제 이 살인미소 만드는 이 돼지 머리를 만지기 때문에 좀 복 좀 많이 들어오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꿈도 부위별로 꾸신다는 사장님, 그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돼지 머리를 구경해서인지 좀 출출해지는군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이렇게 양파를 이제 김치하고 오늘 함께 요리를 해주실 분은 구본길 요리사입니다. 이 요리가 뭡니까? 김치로 속을 채운 삼겹살과 김치 소스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치와 돼지고기가 잘 어울리고 양파를 구워갖고 볶으면서 그거를 육수를 넣고 졸인 다음에 김치 국물을 넣고 그것을 구워진 삼겹살로 감싼 김치에다가 끼 얹어주는 거예요. 오, 맛있겠다 생각만 해도. 와. 김치와 돼지고기와의 궁합.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돼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동물 박사 오창영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사님, 돼지는 언제부터 집에서 기르게 된 건가요? 가축돼지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경제적으로 거기서 이익을 바라보고 기르는 동물이니까 옛날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문헌에도 볼 것은 이제 기원전 2500년 전 이때 그 돼지가 거기서 길기우기 시작했다. 유럽의 무슨 그 문헌 같은 데서는 한 6, 7년 됐다. 돼지가 가축화된 지가.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보통 돼지의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돼지가 15살 정도면 사람 나이로는 80세 정도가 된다는 거죠.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한 성돈이 된다고 하는데 돼지의 일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한 돼지 농장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사육 환경이 깔끔하기로 유명한 포천양돈협회 지부장 박호근 씨 댁입니다. 이렇게 손만 소독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옷 입으면 이제 옷 입고 소독하면 돼요. 아, 예. 검사나 들어가서 질병이 되니까. 예. 방역상. 그 기름이 끓여서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조심. 새벽에 잘 주무셨나? 돼지 관찰. 안에 이제 온도 관찰 잘해서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료 확인. 살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물도 확인해 볼게. 돼지가 또 잘 움직이냐. 아파가 누워있느냐 없느냐. 돼지가 아프면 항상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이게 바로 건강한 돼지. 이른 새벽, 농장 주인은 간밤에 돼지에게 별일이 없었는지 가장 먼저 둘러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함께 간 곳은 여기는 우리가 사람을 말하면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분만실. 여기가 이제 새끼 놓은 분만사예요, 지금. 이 돼지 남바가 요쿠샤 14-7번이야. 새끼를 이제 6번째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새끼를 낳았어. 12마리 낳았어. 저 빨고 자고, 저 빨고 자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전 나온다고. 전 나오는 게 한 10초. 태어난 지 이틀 된 녀석들이 어미젖을 먹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더군요. 그런데 이곳 분만사의 새끼의 수가 정말 많은데
어미 한 마리가 보통 새끼 몇 마리를 낳나요? 한 마리에 한 10마리, 11마리 낳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낳아서 한 6개월 되면 이제 팔려나가지. 이 엄마들은 몇 살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 나이가? 네. 나이가 지금 한 12개월 됐지. 보통 한 8개월 되면 종부가 들어가니까. 야,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제 20살 되면 결혼하듯이 네. 얘들은 이제 8개월 되면은 이제 종부가 들어가요. 엄마한테 젖띠가지고 넘어온 EU 자동사입니다. 무제한으로. 물도 나오고. 이거는 빨리 먹고 빨리 커서 나가게끔 만들어 무제한으로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5일 정도 되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순놈은 거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불쌍하죠? 새끼 중에서 어른으로 자라서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종돈이 되는 비율은 100마리 중 3마리니까 그러니까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돼지는 6개월만 자라면 팔려나가 우리 식탁에 오른다고 하네요. 아이고 불쌍한 돼지들. 참, 그런데 요즘 돼지 값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왜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국민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삼겹살을 먹지 않습니까? 이 국내에 먹는 게 국내에 생산한 돼지고기 갖고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기가 외국에서 가장 안 팔리는 실한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비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왜곡된 거 바꿔줘린다고 지금. 너무 삼겹살만 하다 보니까 전량 다 외국에 수입형이 삼겹살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삼겹살 공급할 수가 없거든. 한 마리 잡아봐서 한 10kg밖에 안 나오니까 삼겹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부위는 바로 이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삼겹살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우와, 연간 평균 17.3kg을 먹는다고 하는군요. 정말 대단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삼겹살만 즐겨 먹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죠. 참. 그리고 이곳은 바로 돼지들을 토실토실하게 키우기 위해 머무르게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커서 이제 팔려나가는 거죠. 여기 다음 주 목요일 날 팔려나가. 요즘은 돼지를 고도로 개량을 해놔가지고 빨리 키워가지고 대동육이 먹더라고요. 이게 왜냐? 살을 많이 먹고 빠른 시간 내에 출하가 돼줘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돼지지만 우리 사업하는 사람 봐서는 이게 상품이야. 어떻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그게 사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공장으로 봐만 상품이라고. 이건 돼지가 아닙니다. 아하, 태어나서 20일 정도면 젖을 떼고 50일 정도 자돈사에서 자라다가 육성사로 넘어가서 110kg 정도 되면 출하가 되는 거군요. 대부분 딱 6개월이군요. 돼지가 공장의 상품처럼 되어가는 현실에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자란 돼지들 덕분에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자, 이렇게 돼지가 2,000마리나 자라고 있는 돈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제 옷에 그곳의 냄새가 배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돼지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본인이 돼지띠이면서 30여 년 동안 돼지를 친자식처럼 키워오신 경남 고성의 장지성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 애기들, 우리들과 같이 커야 되는 식구니까 어째 저 애들하고 그 애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면 결국 서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면 잘 잤느냐고 묻기도 하고 아프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마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저 빨리 옳지. 옳지. 자, 니 빨리 와. 옳지, 먹어라. 옳지. 위험할 때는 아주 톤은 없습니다. 깨끗 그러죠. 깨끗 길고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아까 젖을 줄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소리, 아까 꿀꿀꿀꿀 하는 거는 낮으면서도 온화한 소리.
조금 전에 저거는 싸운다는 소리거든. 욕심 부르기들이 지 욕심을 못 채워서 나오는 소리. 제가 지금 파악하면 아주 습습니다. 이제 다 먹었나? 정말 돼지하고 대화를 하시는군요. 정말 한 식구처럼 살고 계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돼지에 대해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똘똘이 이라면 옳지. 이라면 옳지. 언니 이라면 옳지. 참 금년도는 돼지 해중에서 한 특별한 해라고들 많이 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돼지는 유순한 동물입니다. 하고 인간에게 베푸는 그 은혜도 분명히 남다릅니다. 결국 인간한테 자기 몸을 봉사하고 가는 그런 아주 어쩌면 인간한테 가장 무언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해는 자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돼지를 상징하듯이 복이 굴러 들어오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연극 돼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돼지가 등장하는 문학과 영화,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돼지와 살아있는 돼지의 생생한 이야기에서부터 지글지글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래요. 황금돼지해의 진실이 무엇이든 돼지해를 둘러싼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은 너그럽고 넉넉하고 복이 가득한 2007년에 대한 바람, 그것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돼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각각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unfasten your safety belts and prepare for takeoff. When pigs fly, every room. 자, 관객 여러분, 나가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아,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는 연극 돼지 이야기가 영어로 한 번 더 공연됩니다. 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sibility beckons. No alternate side of the brain restrictions apply. Rather, you ain't seen a thing till you've seen bacon taking wing. When pigs fly, when pigs fly, inhibitions have vanished. When pigs fly, regulations are banished. So just relax, enjoy the show. It's oinkers up and away we go. When pigs fly, the blue yonder gets wilder. It's too late to cancel the trip, so don't even try. Take a look and you might spy Arnold Zimpel zooming by. When pigs fly, it's a tiny extravaganza. It's a giant performance piece. We've got guys who sing like Mario Lanza. Oh. And guys who dance like Sid Charisse. Not yet, David. Later. It isn't bloated like Broadway. It isn't arty like BAM. It's a great big party smorgasbord with a generous helping of ham. When pigs fly, leave your gravity earthbound. Our humor is certainly low, but spirits are high.